환자분들이 사랑니를 뺄 때는 구강외과 전문의를 찾으시거든요. 임플란트는 많이 안 찾으시더라고요. 너무 수가로 광고하는 데는 사실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의료진들이 나를 좀 많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면은 수가로 광고를 하는 데는 가면 좀 시장통 같을 때가 많아서 그런 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참 힘들죠. 의사 선생님이 얼만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동네만 해도 치과가 정말 많아요, 원장님. 많죠. 편의점보다 치과가 많은 것 같은데 원장님도 체감을 하시나요? 항상 느끼고 있죠. 저희는 사실 어디를 가면은 치과 간판이 더 먼저 보이기 때문에 모여있는 곳 가면은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베스트 치과 주변에는 몇 개 정도나 있어요? 대략 한 15개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역 주변에만 해도. 여기는 새로 생긴 치과가 많지는 않아요. 오래된 치과가 많고 그 이유가 있을까요? 모란역이 아주 큰 건물이 별로 없어요. 5층 정도 되는 건물도 위주로 있다 보니까 한 건물에 치과가 여러 개 있는 건물은 거의 없고요. 하나가 없어지거나 폐업을 하면 그 건물에 꼭 하나씩은 생기긴 하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처음 의사가 되셨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한다면 어떤가요? 제가 치과 선배님들한테 경기가 되게 좋다라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냥 힘들다 하셨는데 치과 수는 그때도 많게는 느껴졌었는데 절대적인 수는 지금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새로운 치과가 또 생길 거잖아요. 그럴 때 혹시 긴장 안 되세요? 사실 긴장은 안 돼요. 치과는 환자분들이 많이 바꾸진 않으세요. 다니던 데 계속 다니시고 소개로 해주고 새로 병원이 생긴다고 거기로 가시는 분들은 저희 병원에서 추구하는 컨셉하고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해서 크게 긴장은 잘 안 해요. 환자분들 뺏길 거를 우려해서 특별한 비결이나 뭐 이런 건 없으시겠네요.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하는 편이죠. 치과가 진짜 너무 많다 보니까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전문의를 찾아볼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사랑니를 뺄 때는 구강외과 전문의를 찾으시거든요. 임플란트는 많이 안 찾으시더라고요. 보철을 해야 돼. 크라운을 하나 해야 되는데 주변에 보철과 전문의를 찾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의 찾아라. 그게 도움이 되고 너무 수가로 광고하는 데는 사실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환자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의료진들이 나를 좀 많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면은 수가로 광고를 하는 데는 가면 좀 시장통 같을 때가 많아서 그런 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참 힘들죠. 의사 선생님이 얼만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소통이 잘 돼야 돼요. 내 정보를 알려주고 치료를 설명을 해주는 데가 있고 그냥 충치 몇 개 해야 돼요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몇 군데 다녀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런 병원도 있어요. 임플란트만 몇만 개. 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한 숫자긴 해요. 믿어도 된다는 거네요. 개수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대학병원 임플란트가 엄청 비싸거든요. 지금도 거의 한 350 이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병원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레지던트들은 임플란트를 많이 안 해요. 봉지기로 할 때는 임플란트를 하루에 진짜 한 4, 50개까지도 심어요. 하루에 50개면은 한 달이면은 1000개잖아요. 1년이면은 10,000개고. 보통 그런 병원들은 저수가 공장형 병원인 경우가 많죠. 가능한 수치예요. 환자 입장에서 치과가 많으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진짜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곳, 나랑 맞는 선생님 찾아서 치료받을 수 있고 아프면 바로바로 갈 수도 있고 요새는 또 365일 하는 병원도 되게 많다 보니까 일요일도 하는 병원이 많이 있나요? 요새 새로 오픈하는 친구들은 365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찾아보다 보니까 치과 폐업률이 5년 생존율이 73.7%래요. 27%가 폐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원인이 어떤 거에 있을까요?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너무 많아지니까 찾는 환자들보다 주변에서 혹시 동료분들 중에 폐업하신 분들이 계세요? 있죠. 동일한 이유로 폐업을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환자분들이 안 찾아주니까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직원 문제도 있고 세금 문제도 있고 혹시 걱정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원장님이 치과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저도 걱정은 되죠. 물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불과 한 1, 2년 사이에도 음식 값이 진짜 많이 차이가 났는데 오히려 치과의 진료 수가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더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점점 심해질 것 같긴 해요. 병원 마케팅을 과하게 하는 병원도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좋아 보이려고 이력을 속이는 병원도 있대요. 그거는 근데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케팅이란 게 더 좋아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는 게 이해는 되는데 이력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치과가 살아남을까요? 실력이 좋고 소통이 잘 되는 치과는 살아남죠. 그리고 나서 제일 싸게 하는 데가 살아남겠죠. 양극화가 되는 거죠.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있으면 좀 힘들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할 거면 오히려 규모를 진짜 적게 해서 요새는 설릉 이런 데 가면 1인 치과도 있거든요. 원장님 혼자예요. 접수부터요? 키오스크로 접수하고 예약제로만 받고 어려운 진료 행위를 아예 안 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뭐 레진, 크라운, 뭐 인레이 수복 요 정도만 해서 하시거든요. 혼자서 비용을 확 줄이고. 그런 데는 약간 오마카세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마카세는 좋은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오마카세 뜬 사람 주인장 마음대로거든요. 근데 이 주인장 마음대로 좋은 걸 주면 좋은데 안 좋은 걸 주는 것도 오마카세니까 1인으로 하면서 질 좋은 오마카세 내놓는다. 어떻게 보면 좀 베스트일 수도 있겠네요. 진료를 되게 잘해요. 그러면 1인으로 안 하죠. 환자분들이 찾으시니까 진료를 잘하고 소통을 잘하는 병원, 치과를 제일 낮게 받는 병원만 살아남을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 아 이거는 진짜 좋더라. 다른 치과를 가본 적이 365도 사실 환자분들한테 되게 좋은 시스템이고 수면 진료, 공포감이 많으신 분들한테 공포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근데 이 약을 되게 세게 쓰시더라고요. 그런 병은 위험할 수 있죠. 치과를 골라야 하는 환자분들한테 잘 고르라는 의미로 한 말씀을 해주세요. 설명을 진짜 자세히 해주는 병원을 가세요. 다른 상담실장님이 설명을 해주는 병원 말고 비용은 의사가 이야기를 안 해도 돼요. 지금 내 상태, 어떤 진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사한테 직접 설명을 들어야 돼요. 이거를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러면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치과 관리를 만들지 않으시는 게 아프지 마세요. 앞으로 이제 후배 치과 의사들이 많이 개원을 할 텐데 치과 의사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내가 잘하는 영역을 남들 앞에 퉁피하지 않을 정도로 진료 능력을 키우시는 게 첫 번째예요. 환자분들이 결국 다 아시거든요. 인테리어 이런 걸로 승부를 보려고 하시면 힘들어요. 공직일을 하실 때 잘 되는 병원 가셔서 좋은 대표 원장님 직접 진료하시고 환자분들 많이 찾는 동네에서 오래된 그런 병원 가셔서 대표 원장님의 진료랑 노하우를 많이 보고 배우시고 나서 개원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개원할 때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이 영상 보고 누가 공직으로 써주세요 하면 받아주실 거예요? 딴 데 가서 좀 배우고 오세요. 위생 선생님들도 전연차가 없어요. 딴 데 가면 팀장 정도 하실 연차거든요. 좀 배우고 오시면 다시 뵙시다. 좋습니다. 하나 둘셋 베스트 치과 어디든 갈 훈남이 원장님 반짝 웃음 치아 걱정 안